주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실 분 이동훈 블로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잠기셨네. 예, 예. 네, 주말 뭐 좀 화려하게 보내신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 움직이실 일 있으십니까? 예, 아침에 잠깐 이제 외출 나갔다가 그러고 나서 계속 어,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저기 지하철 이용하십시오. 예,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장갑 꼭 챙기시고요. 예, 예. 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인데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풀어놔 주시죠. 예, 우선 뭐 장중에 눈치 보기 좀 이어지다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뭐 애플이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러니까 이 점은 좀 방어 요인이긴 했거든요. 근데 예. 최근에 미국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도 뭔가 자꾸 약점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애플 실적 좋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인기가 좋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데 애플 CEO가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예.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아이폰이 주문 대로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또 가격 나중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돼서 애플이 주가가 좀 제법 올라갈 수 있었던 날인데 주가는 0.4%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예. 뭐 이런 반면에 이제 좀 시장에서 조심스러워할 만한 내용들, 예를 들면 뭐 케빈 허씨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증시 영향을 좀 분석해 보자, 뭐 이런 신중함, 그리고 또 장중에 은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은 가격이 폭락하면 투자자들이 보통 투자할 때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주식도 하고 원자재도 하고 채권도 하고 이게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예. 한쪽이 붕괴가 되면 그거를 채우러 다른 자산을 매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이 폭락하면 주식을 좀 팔아가지고 그쪽을 채우고 이런 투자자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물타기를 은도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반대 어, 매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로 청산돼요.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채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주식시장에 매도가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오전 이후에는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가 아주 저 제목을 잘 뽑았는데 실적 발표 잔칫날 주가는 폭락. 이게 이제 미국 그 빅테크의 요즘의 현실인데, 굉장히 뭐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들 빠지고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빠졌나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돈 쓰는 거 대비 좀 성과 내는 거,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게 기대보다는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 쓰는 거에 대한 겁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워낙 돈 잘 버는 기업들이니까 예. 잘 버는 것만큼 이게 투자해서 금방 또 뭐 투자금을 뽑아낼 수 있을 거야, 회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음. 어떤 확신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확신을 주려면 새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장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 장사가 생각보다 좀 안 되는 걸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러다가 재무제표만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AI 관련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좋은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태고 투자금 대비 성과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번 어닝 시즌의 특징이 보통 실적 잘 나오면 그 잘 나오는 기업은 주가가 실적 발표 직후에 올라오고 또 뭐 못 나오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고 네, 이렇게 네. 되는데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실적 발표 이후에 평균적으로 주가가 다 빠지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어닝 시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런 대형주들의 평가가 그렇게 야박하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한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져 있다. 실적 안 나오면 이거 조정 장기간으로 가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실제로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거는 향후 실적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거든요. 네. 지금도 뭐 가이던스 잘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옥석을 확실하게 가려야겠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서 나오는 성적표 보고 여기서 이제 골라서 가자라는 거라서 당분간 이렇게 좀 신중하게 가는 뭐 그런 어떤 투자 성향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결국 지명이 됐는데 이게 이제 케빈 워시는 후발주자였고 갑자기 급부상한 젊은 인재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혼돈스러운 것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매파였는데, 그러니까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긴축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선택했단 말이죠. 이런 혼란성이 있는 거죠, 지금? 예,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좀 매파라고 보는 이유부터 생각을 해봐야 네. 되는데,
예전에 이제 연준 이사였거든요. 그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30대 때 연준 인사가 된 사람인데 예. 그때 이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 찍어내기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다 가져오면 내가 돈으로 바꿔줄게 막 이 정도로 이제 연준에서 돈 풀어주는 거를 이제 양적 완화라고 예. 하는데 그 양적 완화 때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망가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양적 완화에 반대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예 그냥 연준 인사직을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임기가 남은. 음. 그러면 그 정도로 돈 풀기를 싫어한다라면 이 사람 메타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건데.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렸군요. 20년 흘렀으면 이제 나이도 들고 보수적으로 좀 변했을 가능성도 있고 마음이 변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예, 최근에 실제로 발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금리 안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면서 근데 왜 금리 내려도 괜찮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AI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AI가 발달을 하면 생산 효율성이 높아져가지고 생산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최근 들어서 돌아서는 거 보면 월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매파란 얘기지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매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서 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말을 들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좀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 사람이 그 트럼프 60년 절친의 사위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음. 점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배신당하지 않을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묘한 인물이네요. 본색을 어떻게 드러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날의 소신은 뭐 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매파였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눈에 들려고 그랬다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럼 향후에 제롬 파월 정도로 이제 중간 정도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게 쉽지 않죠. 일단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는. 예, 근데 뭐 이 사람이 원래 좀 캐릭터가 예전에 버냉키 의장이 있었잖아요. 네. 금융위기 때 이제 이 버냉키 의장 때 거의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가하고 이제 연준하고의 연결 그 관계를 굉장히 원활하게 잘 유지했던 음.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금융시장이 그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반응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둘기인 척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매파였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임기 네. 후반 됐을 때는 다시 예. 매파 본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음. 일부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외국계 음. 일부에서는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음. 경계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조금 마음이 가는 게 물론 이제 30대와 50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이게 경제 신념이라는 것이 종교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뭐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그게 완전히 반대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근데 어차피 근데 올해는 그 관세 부과가 지나가고 나면 네. 4월 이후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음. 금리 내리는 데는 이 사람도 동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네. 정도 내려지고 나면 자기 원래 신념은 돈 풀기는 그만해야 돼. 금리는 내릴지언정 돈 풀기는 그만해야 된다라는 게 신념이라서 아마 음. 이런 쪽으로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후반부에는 드러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이제 세대 교체가 눈앞에 있습니다. 제롬 파월의 시대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고 트럼프 입김 하에서 얼마나 그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금요일 코스피는 잘 견뎌냈습니다만 코스닥은 그간의 상승 피로감이 좀 있었네요. 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예. 미국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실적 와, 좋은 게 90만 원을 우리나라니까. 넘었네요. 예, 그래서 뭐 SK하이닉스가 장중국 내내 플러스 만들어내면서 이제 예.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그냥 코스피 자체가 1월에 이틀만 하락했거든요. 이틀만 하락하고 이제 다 올랐는데 다만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은 그 차기 연준의장 지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네. 1월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양시장이 2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역대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후반부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들 매도도 좀 나오고 하면서 이제 상승폭 축소되고 뭐 코스닥은 그 뒷부분에서 특히 워낙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하락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1월을 좀 정리해 두자 이런 심리가 가동돼서 전강 후약 뭐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야, SK하이닉스는 그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좋으니까 관련 뉴스들이 나오는데 현대전자가 전신이었잖아요. 예, 예. 예, 하이닉스로 분사하고 부도 위기까지 갔다가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뭐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예, 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출렁거리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 가격 안정되는지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준 인사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리사쿡도 이번 주에 좀 네. 발언을 합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 그다음에 일부 기업들의 실적과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미국의 고용 지표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 이런 것들도 가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지표와 일부 나머지 있는 빅테크의 실적 이런 일정들 좀 주목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 주 정시가 또 출발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여 주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훈 블로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